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은 12월 추천소설 6권 준비했고요. 빠르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주란 작가님의 그때는 입니다. 출판사는 위즈덤하우스입니다. 어머니와 절연을 하고 살아가던 수인은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대한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인의 전 여자친구가 앵두라는 강아지를 수인 커플에게 맡기게 되면서 수인의 고민과 아픔이 조금씩 풀려가고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이 담겨진 소설입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는 수인의 모습에 공감이 가면서도 무엇인가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 또한 반대로 무엇인가를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임을 선택임을 보여주는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설은요, 박재영 작가의 이달의 이웃비입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총 8편의 단편이 들어있는 소설집이고요. 각 소설들은 굉장히 불편한 지점들을 도발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처음 읽었을 때 충격적인 느낌이 들었던 작품집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작품인 쿠쿠, 나의 반려밥솥에게의 경우에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영상으로 찍어 업로드하는 강선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인 표제작 이달의 이웃비에서는 동석과 형, 동석과 배병식의 관계를 통해 돌봄이 어떤 왜곡점을 가질 수 있는지 여러 생각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 왜곡점들을 조금은 나쁘게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 더 솔직한 어떤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작품 누군가는 춤을 추고 있다 에서는 모욕에 대해 풍자적이면서도 위로를 느낄 수 있게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나 불편한 주제를 탁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 없는 질주감이 느껴지면서도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의 이 소설을 읽는데 불안정감을 느끼는, 솔직하게 표현해서는 굉장히 읽다가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묶이게 되는 소설집이었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정유정 작가님의 영원한 천국입니다. 출판사는 은행나무입니다. 룰라라는 세계 속에서 알게 되는 진실과 인간의 삶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는 장편소설입니다. 해상과 경주의 만남, 그리고 룰라를 통한 서사놀이를 통해서 긴 호흡의 서사, 그 뒤에 직접적으로 던져지는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이 차곡차곡 의미를 쌓아가는 소설이었습니다. 두꺼운 소설이기는 하지만 몰입해서 읽기 좋은 소설인 만큼 연말 혹은 연휴에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려 봅니다. 네 번째 소설은 김순 작가님의 오키나와 스파이입니다. 출판사는 모요사입니다. 소설은 구중회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한 역사소설이고요. 오키나와의 구메지마 섬을 배경으로 일제 말에 이루어진 학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섬 전체를 뒤덮고 있는 스파이 음모론과 이 음모론으로 이루어지는 비이성적인 제국주의 정책, 명령 등이 당시에 일제가 가지고 있었던 왜곡성과 모순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특히 소설 속에서는요, 이제 일본인, 오키나와인, 조선인 사이의 친밀성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과 멸시가 어떠한 상황들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책이 굉장히 잔혹한 장면들이 영화처럼 그려지고 있어서 잔혹한 장면들을 보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소설일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화자가 계속해서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없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해보면 섬 주민 전체가 주인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소설이어서, 사실 이 화자를 좀 따라다니는 것이, 바뀌는 화자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쉽지는 않은 소설이기는 합니다. 굉장히 좀 서사 자체가 쪼개져 있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성조차도 사실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좀 다루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역사소설이라고 하는 분야는, 장르는 역사의 이 서술과 닮은 점이 분명히 있어야 하죠. 이 닮은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사실 사료가 파편화되어 있고, 그것을 한데 잘 묶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것인데, 이 소설이 그 모습을 좀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의점이라고 얘기 드리지만 또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소설에 있어서는 이 단점이 좀 있는 소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은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소설이어서, 특히 이제 이번에 노벨 문학상에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 수상 이후에 이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한 번쯤 추천해 볼 수 있는 소설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 봅니다. 5번째 책은 김금희 작가님의 대운실수리 보고서입니다.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창경궁의 대운실수리 과정을 기록하는 일과 보고서를 담당하게 된 영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과거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운실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특히 여러 사건에는 영두가 중학생 시절에 인연을 맺고 있던 임자 할머니와도 관련이 있어서 더더욱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운실을 수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할머니의 과거를 알고 할머니를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그 시절의 자신을 다시금 돌이켜보는 과정이 모두 겹쳐지면서 따뜻함을, 이 영두라는 주인공의 회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물에 집중했을 때랑, 그리고 이 대운실이라고 하는 공간에 집중했을 때 약간 다른 측면들이 보이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 두 측면이 한 딱 교차점에서 만나는 이 지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좀 은은한 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었습니다. 6번째 작품은요, 요모타 이노이코의 개연입니다. 출판사는 정은문고입니다. 작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소설이고요. 주인공은 세노 아키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세노 아키오는 이제 일본인으로 1979년 군사정권하에 서울에 일본어 강사로 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강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을 다니면서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는 서울, 한국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간적인 배경으로 했을 때는 1979년 봄에 이제 서울에, 한국에 와서 11.6 사태에 따른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시기 1979년의 모습을 조금은 다른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대운실수리 보고서랑 이 소설 모두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와요. 사실 이 소설은 많이 나오고 대운실수리 보고서에도 좀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일본인을 싫어한다. 일본인을 이렇게 좀 해코지를 할 것이다. 해코지를 할 것이다라는 어떤 여러 편견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화해가 필요한 사안과 관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화를 내는 거죠, 한국인들이. 근데 이것이 어떻게 혐오나 차별로서, 편견으로서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제 대운실수리 보고서나 이 소설, 그리고 사실은 오키나와 스파이도 포함해서 이렇게 역사적인 부분을 다루는 소설들에서 특히 오늘 소개드리는 이 소설들에서 이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21세기에 이 여러 편견들, 그리고 화해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에 있어서 진전도 있고 더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아직 나아지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번쯤은 또 생각을 해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소설을 통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드려봅니다. 오늘 총 6권의 소설 소개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두께감이 있는 소설들, 책들이었습니다. 이주란 작가님 책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편 소설이기도 하고, 이달의 이웃비 같은 경우에도 8편이 들어있는 소설집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